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제39회 오후회 기출문제 필기 영역 3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시험 경향을 파악하고 공부 방향을 정할 때와 그동안 진행한 공부를 본 시험에 맞추어 마무리 정리할 때입니다. 이번 기출문제 풀이는 지문까지 상세한 설명과 문제 관련 참고사항을 덧붙여서 한 문제를 풀면 5문제를 풀어보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문제 풀이의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때 유념사항 설명도 생략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엉어리 졌던 감정을 해소함,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담담해짐. 1. 의존성의 증가, 2. 내향성의 증가, 3. 경직성의 증가, 4. 우울증 경량의 증가, 5. 생에 대한 회고 경량의 증가. 1번에 제시된 엉어리 졌던 감정을 해소함,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담담해짐의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5번 생에 대한 회고 경량의 증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은 8가지로서 우울증 경량의 증가, 내향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생에 대한 회고의 경량,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가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2. 노인 1인 가구 수가 감소한다. 3.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4.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5.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이번에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은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확대 가족은 감소합니다. 2번 노인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번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듭니다.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함. 1. 독립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참여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3번에 제시된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한 사례는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4번 참여의 원칙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은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2. 장기 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5.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4번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 인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2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뉩니다. 4번
등급판정위원회 1차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합니다. 5번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습니다. 5번입니다.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 요양 급여는 1. 단기보호, 2. 방문 목욕, 3. 방문 간호, 4. 방문 요양, 5. 기타 재가급여. 5번에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 요양 급여는 1번 단기보호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재가급여의 종류는 6종으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장기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1. 행정복지센터,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6번에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7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옹호자, 2. 촉진자, 3. 숙련된 수발자, 4. 정보전달자, 5. 동기유발자. 7번에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3번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6가지가 있습니다. 숙련된 수발자, 정보전달자, 관찰자, 말벗과 상담자, 동기유발자, 옹호자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1. 유기, 2.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8번에 제시된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의 노인학대 유형은 3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학대 유형에는 7가지로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가 있고 지문 1번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고 2번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는 것이고 4번 재정적 학대는 노인 자산을 동의 없이 부당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이며 5번 신체적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9번입니다.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 A와 역할 B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법률기관과 학대 피해 노인의 재정지원,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사례 신고 접수, 3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4번 의료기관과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생활 지원, 5번 노인복지시설과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9번에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 A와 역할 B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사례 신고 접수가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이 있습니다. 지문 1번 법률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의 법률적 보호 등을 합니다. 3번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은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4번 의료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의 의학적 진단과 진술 등을 합니다. 5번 노인복지시설은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2.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3.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5.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10번에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퇴직한 경우에도 보험급여 지급에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3번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번 사업장이 폐쇄한 경우에도 보험급여 지급에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5번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산업재해에 관련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5.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11번에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 유형으로서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문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는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2번 성경험 유무를 묻는 것과 3번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5번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다음 12번입니다.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할인해 준다. 2.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3. 새로운 대상자를 소개해 주면 할인해 준다. 4. 상담을 종료하고 다른 기관을 소개해 준다. 5. 할인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한다. 12번에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2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가 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법이거나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13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한다. 2.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3.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타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5.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응한다. 13번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규범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2번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의사결정을 우선합니다. 4번 타 직종과의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로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합니다. 5번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대응합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상품권을 건네며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1. 시설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동료와 나누어서 쓸게요. 3.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4. 이번에는 받지만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돼요. 5. 이걸로 어르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다 드릴게요. 14번에 제시된 보호자 상품권을 건네며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3번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이거나 위법사항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어머니가 사용하신 기저귀가 아까우니 재사용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1. 시설장님과 상의해 볼게요. 2. 어머님께 여쭤볼게요. 3. 다른 어르신 기저귀를 써도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4. 네,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군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교환할게요. 5. 재사용을 하면 어머니 건강에 해로워요. 15번에 제시된 보호자, 어머니가 사용하신 기저귀가 아까우니 재사용해 주세요.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5번 재사용을 하면 어머니 건강에 해로워야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 업무의 윤리문제 사례를 참고하시고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1. 오십견 2. 골다공증 3. 테니스 엘보 4. 수근관 증후군 5. 류마티스 관절염 16번에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4번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수근관 증후군을 다시 설명한 것이고 오른쪽은 수근관의 위치 그림입니다. 17번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2.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3.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4.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5.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씻는다. 17번에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은 4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용한 수건은 세탁 후 삶거나 햇빛에 건조하여 사용합니다. 2번 세면대에 흐르는 물에 손을 씻습니다. 3번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장갑을 끼더라도 씻습니다. 5번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손바닥으로 문질러 씻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빈번하게 재발한다. 2. 발병 원인이 명확하다. 3. 단독 질병으로 발생한다. 4.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다. 5.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18번의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1번 빈번하게 재발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성 질병의 접근 방법으로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 모두 연관되어 있어 총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문 2번 발병 원인이 불명확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3번 단독 질병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4번 질병 진행의 경과는 길고 재발이 빈번하여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5번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19번입니다.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 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1. 폐렴, 2. 폐기종, 3. 폐색증, 4. 만성기관지염, 5. 기관지 확장증. 19번에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 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1번 폐렴입니다. 지문 2번 폐기종은 폐포가 점차 손상되고 확장돼서 폐가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번 폐색전은 피떡, 색전으로 인해 폐동맥에 폐색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5번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질환입니다. 5번 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가 염증으로 손상을 입어 객담 배출 기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최대 심박출량 증가, 2.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3. 말초에서 심장으로 혈액순환 증가, 4.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5.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20번의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최대 심박출량은 감소합니다. 3번 말초에서 심장으로 혈액순환은 감소합니다. 4번 말초 혈관의 저항은 증가합니다. 5번 기립성 저혈압 발생도 빈번해집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심혈관계는 혈액, 심장, 혈관으로 구성되고 혈액순환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과 세포에 운반하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에 따른 질환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 등이 있습니다. 21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자녀 시기를 제공한다. 2.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3.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4. 관절염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목을 떼어준다. 5. 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한다. 21번에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퇴행성 관절염은 뼈를 보호해주는 끝부분의 연골, 물렁뼈가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관련성이 적거나 없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난소 크기 감소, 2. 성교시 통증 감소, 3. 질의 길이 증가, 4. 질벽의 두께 증가, 5.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 22번에 노화에 따른 여성기계 생식기계 변화는 1번 난소 크기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성교시 통증은 증가합니다. 3번 질의 길이는 수축됩니다. 4번 질벽의 두께는 얇아집니다. 5번 에스트로겐 분비는 저하됩니다. 23번입니다.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꼭 끼는 옷을 입게 한다. 2. 뜨거운 물로 목욕하게 한다. 3.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 4.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하게 한다. 5. 샤워를 자주 하여 피부 각질을 없앤다. 23번에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피부 건조증은
노화에 따라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며 거칠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문 1번 꼭 끼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2번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게 합니다. 4번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게 합니다. 5번 샤워를 자주 하여 피부 각질을 없애는 것을 삼가합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뇌졸중으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오는 것은 1. 왼쪽 팔의 소양증, 2. 왼쪽 다리의 마비, 3. 양쪽 손의 떨림, 4. 오른쪽 팔의 감각 저하, 5. 오른쪽 다리의 얼얼한 느낌. 24번에 뇌졸중으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2번 왼쪽 다리 마비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지문 1번 뇌졸중으로 오른쪽 뇌 손상 시 왼쪽 팔에 감각 이상이 옵니다. 3번 왼쪽 손에 떨림이 옵니다. 4번 왼쪽 팔에 감각 저하가 옵니다. 5번 왼쪽 다리에 얼얼한 느낌이 옵니다. 25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막이 얇아진다. 2. 이관이 좁아진다. 3. 외이도가 습해진다. 4. 평형 감각이 향상된다. 5. 귓바퀴의 연골이 위축된다. 25번에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은 2번 이관이 좁아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는 고막은 두꺼워집니다. 3번 외이도가 건조증이 증가합니다. 4번 평형 감각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5번 귓바퀴의 연골이 계속 형성됩니다. 다음 26번입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식은땀, 2. 포만감, 3. 소화불량, 4. 체온 상승, 5. 소변량 증가. 26번에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식은땀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속 혈당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문 2번 당뇨병 대상자에게는 다식증과 다음증이 나타납니다. 3번 소화불량이 아닌 배고픔이 나타납니다. 4번 체온은 감각 이상 및 저하를 나타냅니다. 5번은 단뇨증 증세가 나타납니다. 27번입니다.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식이 명료하다. 2. 주의력이 감소한다. 3. 회복이 불가능하다. 4. 수면 양상이 일정하다. 5.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27번에 선망에 관한 설명은 2번 주의력 감소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며 치매와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지문 1번 선망은 의식이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3번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고 대체로 회복됩니다. 4번 수면 양상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졸리운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5번 증상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다음 28번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강도에서 저강도로 운동한다. 2.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3. 혈당이 300mg/dL 이상이면 운동 강도를 높인다.
4.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제한한다. 5. 안정시 심박동 수의 3배가 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한다. 28번에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에 관한 설명은 2번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당뇨병 대상자는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운동을 합니다. 3번 혈당이 300mg/dL 이상이면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합니다. 4번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병행합니다. 5번 안정시 심박동수의 3배가 될 정도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합니다. 29번입니다. 밤에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주 깨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2.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게 한다. 3. 밤에 땀 흘리는 운동을 하게 한다. 4. 저녁 식사 후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5.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놀이를 함께 한다. 29번에 밤에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주 깨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면 문제는 수면 중에 자주 깨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면량이 줄어들고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지문 2번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3번 밤에 땀 흘리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4번 저녁 식사 후 따뜻한 홍차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취침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1. 대장의 운동성 증가, 2.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3.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 증가, 4.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5.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30번에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4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의 약물 중독 위험 요인은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 기능의 저하가 요인입니다. 지문 1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대장의 운동성이 감소되고 2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도 저하되며 3번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도 감소되며 5번 폐 조직의 탄력성은 강직해져 폐 순환량이 감소되어 쉽게 숨이 찹니다. 31번입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2.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한다. 3.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 폐렴 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 31번에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은 5번 폐렴 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결핵은 1차 기본 접종합니다. 2번 대상포진도 1차 기본 접종합니다. 3번 파상풍은 1차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접종을 합니다. 4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예방접종의 종류와 주기입니다. 다음 32번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3.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32번에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은 2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 기록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록합니다. 3번 기록지는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사실 그대로 기록합니다. 5번 서비스 내용을 유가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기록을 명확하게 하려면 유가 원칙을 지켜서 기록합니다. 33번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2.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3. 장기요양기관의 성과지표 개발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호사의 복리 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33번에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료회의의 목적은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례회의는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서비스 질을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제공, 타당성 검토 후 내용 조정, 관계자 직종들의 역할 분담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등 다른 지문들은 원래 회의의 목적입니다. 다음 34번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1.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한다. 2.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3.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4.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 34번에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5번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임종의 적응 단계는 부정, 분노, 타협, 우월, 수용, 순회 단계로 진행되며 지문 1번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우월 단계이고 2번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수용 단계이며 3번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라는 것은 타협 단계입니다. 4번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분노 단계입니다. 35번입니다.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2.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3.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4.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5.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을 맞는다. 35번에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은 4번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하는 것은 상투적인 말은 하지 않습니다. 2번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하지 않고 모아두고 목록을 만듭니다. 3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5번 장례식장이나 장지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39회 오후 필기 영역 3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오후 2교시 실기 영역 45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본시험 적응 연습, 기출문제, 모의고사,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최근 10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표준교재 62개 부분에서는 매회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